예, 아직 추가 입장 표명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 박나래 씨 전 매니저와 연락이 닿았어요. 그래서 그분께 뭐 이래저래 많은 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이틀 전에 이 전 매니저를 만나서 우리 모든 오해를 풀었다. 그날 뭐 정말 서로의 속상함 다 털어놓고 화해했다.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냈었죠. 자, 그런데 정작 저희가 이 매니저한테 연락을 해서 들은 얘기는 달랐습니다. 네, 아주 다릅니다. 지난 8일 박나래 씨는 SNS에 그 전 매니저들과 불신과 오해들을 다 풀 수 있었다. 이렇게 입장문을 올렸잖아요. 그런데 박 씨의 전 매니저들은 이를 반박한 겁니다. 박 씨의 전 매니저에 따르면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던 그 새벽에 그 박나래 씨한테 전화가 왔대요. 만나서 합의하고 싶다. 둘이 만나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새벽 3시쯤에 서울 이태원의 박 씨의 자택을 찾아갔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자리에는 박나래 씨와 현재 박나래 씨의 매니저 그리고 박나래 씨의 지인 이렇게 있었대요. 그래서 4명이서 3시간 정도 동안 이제 대화를 했대요. 그런데 이 전 매니저 주장에 따르면 이 박 씨는 술을 마셨었는데 대화 중에 얘기하기로 했던 합의 뭐 이런 얘기 또는 사과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. 그냥 우리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돼요. 다시 나랑 일하면 안 돼요.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노래방에 가자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. 그런 막 폭로와 반박이 이어지는 그 상황에서 또 어렵사리 만났는데 술을 마신 상태였고 또 노래방에 가자. 뭐 일단 주장입니다만. 자,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서 보신 그 입장문에서처럼 무슨 오해와 불신을 우리는 풀었습니다.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화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. 자, 그런데 그날 전 매니저는 박나래 씨 자택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새벽 6시, 그러니까 아침 6시가 돼서야 집으로 돌아갔다는데 이분이 이제 밤새 이제 박나래 씨를 만나고 이제 집에 갔다 보니까 잤을 거 아니에요. 자고 늦게 일어났더니 세상이 발칵 뒤집어져 있더라. 네, 오후에 일어났더니 박나래 씨가 아까 그 입장문을 발표를 한 상태였던 거죠. 이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입장문을 내려고 나를 보자고 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. 전 매니저에 따르면. 그래서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서 사과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만들어서 박나래 씨 측에게 보냈습니다. 박나래 씨가 언론에 전 매니저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 힘들게 만들었다. 이걸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의 어떤 합의서를 보낸 겁니다. 그런데 박나래 씨가 이걸 받고서는 전 매니저에게 연락을 했어요. 너무 무섭다. 나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걸릴 것 같다라고 문자를 보냈고요. 그래서 전 매니저가 나도 힘들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. 박 씨는 계속 뭐 공황장애 얘기를 했고요. 그러자 전 매니저가 더 이상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. 합의는 종료된 걸로 알겠다라고 답장을 보냈더니 박나래 씨가 그럼 철저한 조사와 법적인 증거로 해결하자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. 그 후에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뭐 합의든 뭐든 없이 법정에서 만납시다. 뭐 양측이 상당히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이 다리를 건넌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와 이 연락이 닿은 전 매니저는요. 이 박나래 씨에 대한 애정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그랬던 그 본인이 왜 이렇게 퇴사와 또 이런 폭로를 결심하게 된 건지 그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일을 X같이 할 거면 너 왜 하냐? 라는 말을 들었던 모양이죠. 아마 이게 가장 결정적 계기였던 것 같은데 지난달에 한 신규 예능 프로그램이 런칭이 됐고요. 박나래 씨가 여기에 출연을 하기로 돼 있던 것 같습니다. 이 당시에 이 준비된 뭐 소품 같은 게 필요가 한데 매니저들이 그 소품을 미리 좀 준비해 놔라라고 박나래 씨한테 얘기를 했는데 박나래 씨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 놓고 당시에 그 당일날 됐을 때 그 소품 같은 게 뭐 와인잔이라든지 매트라든지 조명입니다. 그게 어디 있냐라고 하니까 당일날 찾아놔라라고 매니저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옆에 다른 어떤 메이크업 원장하고 스태프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물건을 못 찾는다고 왜 이래 못 찾느냐. 일을 뭐 같이 할 거면 왜 하냐.
그리고 잡돌이 드자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질책하면서 폭언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. 결국 원장들하고 이 스태프들까지 나서서 박나래 씨 물건을 찾는 진풍경이 좀 벌어졌고요.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상당히 힘들다. 같이 일하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 사람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퇴사를 결심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폭언 이런 거에 따른 인간적인 실망감이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, 자 그래서 이 매니저들이 우리 나래 씨하고 일 못하겠습니다, 퇴사하겠습니까 했더니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이 예정된 촬영을 마친 뒤에 매니저들이 박 씨에게 퇴사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박 씨가 예능팀 제작진들에게 연락을 해서는 오늘 현장에서 우리 매니저들 괴롭혔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. 매니저들이 이걸 보고 또 남 탓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누가 우리 애들 괴롭혔어 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더라. 네, 오히려 제작진 측의 책임으로 좀 돌리려는 모습이었던 거죠. 이후로 박 씨가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요. 전 매니저들이 변호사를 만나서 일하면서 정산받지 못했던 임금 또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, 만약에 2주 내로 정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도 신고를 하겠다라고 전달을 합니다. 그랬더니 박 씨 그 변호인이 전 매니저들이 공갈 협박을 했다고 했대요. 이 말을 듣고 전 매니저도 다음 날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된 거고요. 지난 4일에 한 언론을 통해서 박 씨가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, 상해로 피소됐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. 자, 전 매니저 측의 주장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다는 점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자,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뭐 갑질, 뭐 폭언 이거야 이제 어느 정도 당사자들끼리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전해드렸지만 그 주사이모 이거는 진짜 실정법을 뭐 정말 엄연히 위반한 그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자,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전 매니저가 전한 얘기가 있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전 매니저에 따르면 그러니까 박 씨는 자택과 일산의 그 주사 이모집 그리고 차에서 링거를 맞았는데요. 이 링거를 맞으면서 박 씨가 잠든 후에도 이 주사 이모라는 분이 여러 종류의 약을 계속해서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매니저가 보기에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진들, 저희가 사진을 봤잖아요. 여러 주사들이나 약의 사진들을 찍어놓은 것이지 그 사진으로 언젠가 내가 협박을 해야지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어느 날은 또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한테 그 주사 이모 왠지 의사 아닌 것 같아 라는 얘기도 했대요. 그러니까 그 매니저들이 그럼 이렇게 링거 맞고 약 먹으면 안 되지 않냐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근데 내가 이 언니 때문에 몸이 좋아졌어 라고 얘기하면서 의사 아닌 것 같긴 한데 또 의사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. 그런데 매니저들이 좀 걱정이 돼서 이 주사 이모가 제공한 약을 주지 않을 때도 있었답니다. 그랬더니 이런 것도 못 해주면 이 일을 왜 하냐면서 막 욕을 하고 화를 낸 적도 있대요. 또 다른 주사 이모도 있었다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. 또 다른 주사 이모가 있다. 네, 지금 2023년 지방 촬영 당시에 예전에 소속되어 있던 소속사 관계자가 새로운 주사 이모를 소개해줬고 그 주사 이모는 호텔로 와서 링거를 놔줬다고도 얘기했습니다. 링거 이모라고 돼 있네요. 네네.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정재영 씨가 주사 이모와 관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일반 병원에서 링거를 맞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가수 정재영 씨 얘기는 오늘 한 뭐 예능 MBC 예능에서 지금 나가고 있네요. 내일 우리 링거 맞자. 나도 해야 된다. 뭐 저런 장면에 박나래 씨와 정재영 씨가 한 컷 안에 잡히면서 정재영 가수 정재영도 그럼 같이 주사 이모 뭐 이런 의혹이 나왔던 건데 이 전 매니저도 정재영 씨는 일반 병원에서 링거를 맞은 걸로 나도 기억하고 있다. 그리고 정재영 씨 본인도 오늘 난 주사 이모라는 사람 일면식도 없다 하면서 부인을 했죠. 자, 손 변호사님 일단 이 전 매니저들이 요구하는 거는 합당한 정산, 내 노동의 대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. 네, 애초에 시작이 월급
금전, 정산에 대한 거였거든요. 박나래 씨가 이 매니저들에게 함께 일하자면서 뭐 7대3, 8대2 이런 정산을 하자면서 계약서 쓰자고 했는데 나중에 일 시작한 후에는 말을 바꿔가지고 계약서 1년 뒤에 쓰자. 그러면서 월급 500만 원에 매출 10%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안 줬고 실제 지급액은 월 3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 한 달에 400시간 넘게 일하고 450시간 일한 적도 있고 박나래 씨 잘 때도 일했고 쉰 적도 없고 1분 대기 줬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. 전직 매니저들은. 그러면서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사람한테는 한 달에 400만 원씩 줬는데 일도 안 한 사람한테 우리보다 더 많이 준 거 아니냐라면서 씁쓸해했다. 네, 전 매니저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전 남친으로 알려진 인물한테도 매달 400만 원씩을 줬는데 세상에 일도 안 하던 사람한테 그렇게 주면서 나는 그보다 더 적게 받았다. 이게 일단 전 매니저의 주장인데 자, 박 변호사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.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이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. 일단은 주사위 그 의료법 위반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. 노동법 위반 소재도 사실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이게 표면적으로 커진다면 이게 쉽게 잠잠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 왜냐하면 노동청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쌍방의 고소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 좀 해결될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예. 일단 박나래 씨 측이 추가 입장 표명을 내겠다고는 했는데 일단 오늘은 안 나왔습니다. 제보하실 게 있다면 사건 반장. 가족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다.